2014년 12월 일본 스시마. 한국인 50대 남성 송 씨는 일행과 함께 스시마 섬을 여행 중이었다. 송 씨는 현지를 잘 아는 인물이었고 이에 일행들로부터 일본통으로 불렸다. 그는 오랜 일본 생활 경험이 있었기에 스시마 현지를 자기 동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12월 26일 송 씨 일행은 숙소 인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송 씨가 지인과 약속이 잡혔다며 자리를 떠났다. 그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지만 일행은 그를 큰 만류 없이 보내주었는데 그것은 송 씨가 일본통이었기 때문.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송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일행은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실종 4일 후 송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일본 경찰로부터 들려왔다. 하지만 기이한 점은 그가 발견된 위치였다. 송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일행의 숙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일본 해상자위대 숙소였던 것. 일본 자위대는 사실상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군대 막사 안에서 사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군사적 장소에는 애초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송 씨는 이런 자위대 숙소 안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편하게 잠을 자는 듯한 형상이었다. 부검 결과 송 씨의 사인은 머리와 가슴에 입은 상처. 특히 가슴의 상처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 경찰은 이 상처를 바닥에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판단하였고 이에 사건을 사고사로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자위대 숙소 인근 하천에서 다리를 헛디뎌 넘어졌다. 그 때문에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송 씨. 그는 급하게 쉴 곳이 필요했고 그런 그에게 자위대 숙소가 눈에 띄었다. 숙소는 24시간 관리인에 의해 감시되고 있고 사방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지만 욕실에는 울타리가 없었고 송 씨는 그 욕실 창문을 통해 기숙사로 잠입한다. 그리고 그는 이불을 깔고 누웠고 밀려드는 취기와 졸음 때문에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하지만 유족들은 이러한 일본 경찰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면서 사건을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 의뢰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자위대 숙소 창문으로 일반인이 잠입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게다가 갈비뼈를 다친 송 씨가 그렇게 날렵하게 행동했을 리 없다고 억울해했다. 게다가 옷을 다 벗고 이불을 덮고 있던 상태 또한 매우 의심스럽기에 누군가에 의해 구타당한 후 자위대 숙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가족들의 이러한 주장에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었는데 바로 사건 당시 스시마 섬에 만연했던 혐한 분위기였다. 2014년과 2012년에 한국인이 스시마 섬에서 통일신라 불상을 훔쳤다가 체포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한국인을 향해 공공연히 적대감을 나타냈고 한국 손님을 받지 않는 가게까지 생겨났던 것. 이러한 상황에서 송 씨의 죽음이 혐한 세력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이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송 씨에게서 타살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러한 주장을 일축했고 부산경찰청과 추가적인 수사 공조도 모두 거부했다. 일본 경찰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기에 송 씨의 죽음은 그렇게 사고사로 임시 종결되어 버렸으며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투숙객 30대 신 씨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다. 경찰은 처음에 그가 스스로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는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총을 쏜 사람의 손에는 화약가루가 묻기 마련인데 신 씨의 손에는 화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 또한 신 씨와 함께 호텔 방에 있던 전 씨와 송 씨는 신 씨가 자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이들 3명은 마닐라에서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 씨는 명문대학을 다녔으나 사정으로 인해 중퇴하고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아내를 만나 슬하에 자식 하나를 둔다. 이후 그는 전 씨와 송 씨 주선으로 필리핀으로 장기간 출장을 갔다가 변을 당한 것. 전 씨는 신 씨의 직장 상사였는데 주변 인물들은 전 씨를 좋은 사람이라 평가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남긴 카톡에 의하면
전 씨와 대화 중인데 무섭다고 답했던 것. 전 씨는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하여 피해자 신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마닐라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기에 자신이 따로 불러 피해자를 질책했는데 그가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자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주변에 따르면 피해자 신 씨는 도박을 전혀 즐기지 않았고 전 씨가 매우 꼼꼼한 성격이기에 피해자가 횡령을 했다면 결코 몰랐을 리 없다는 것. 결정적으로 마닐라 주변의 어느 도박장에서도 피해자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석연찮은 증언을 한 전 씨. 그는 피해자를 죽인 총기가 다름 아닌 피해자 신 씨 자신이 산 물건이라고 증언했는데 다른 동업자는 그 총이 전 씨의 것이며 자주 그 총을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 씨를 안다는 또 다른 인물 김 씨가 나타나 전 씨가 분명 피해자 신 씨를 죽인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한다. 김 씨는 수년 전 전 씨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전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를 쳤던 인물로서 자신도 그에게 당해 큰 손해를 봤다고 했다. 전 씨는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인해 사채를 쓰는 정도로 힘겨운 상태였고 이러한 재정적 위기를 사기와 협박 등의 범죄로 해결하려 했다. 이에 자신이 전 씨에게 실제로 당한 일화를 근거로 제시한 김 씨. 그에 따르면 투자 문제에 관해 따지러 전 씨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곳 식당에 있던 한 현지인 여성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했다. 결국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된 김 씨. 그런데 여성은 다음날 사라졌고 자신은 성폭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김 씨는 그것이 함정임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감옥에 갇혔다. 그러자 얼마 후 전 씨가 김 씨의 아내에게 나타나 자신이 남편을 풀어주겠다며 수억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김 씨 부부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나중에 당국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 이후 김 씨는 전 씨가 노련한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신 씨도 전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 아마도 전 씨는 김 씨에게처럼 신 씨에게 어떠한 사기 공작을 벌였지만 그게 실패하자 입막음을 위해 송 씨와 함께 피해자 신 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씨의 사망 이후 그의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전 씨의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정황도 있었다. 결국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신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곧 전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내려졌다. 결국 2017년에 인질 강도 미수, 살인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전 씨. 정황상 그가 송 씨와 함께 신 씨를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그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사실 신 씨 유족은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으므로 현지 당국에게 철저히 시신을 부검할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유족들은 영어를 못하던 탓에 유력한 용의자인 전 씨에게 통역을 의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당시 유족들은 전 씨가 피해자를 죽였을 가능성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결국 통역을 맡은 전 씨는 현지 검시 담당자에게 부검을 대충 하도록 유도했고 이에 신 씨의 몸에 약물이 투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않게 된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을 자살로 꾸며 살해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건 당일 호텔 관계자들은 특이한 소음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는데 만약 약물이 없는 상태에서 신 씨를 죽이려 했다면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소음이 생겼을 것이었다. 즉 정말로 전 씨 등이 피해자 신 씨를 살해했다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물 등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부검 결과 신 씨의 몸에 약물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전 씨와 송 씨가 범인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던 것. 실제로 사건 당일 의식이 없는 신 씨가 도착한 병원에서는 신 씨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황상 전 씨가 신 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살해한 것이 유력해 보였지만 부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그 증거를 얻지 못한 것. 결국 전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년 추방되어 한국에 송환되었다. 한국의 수사당국은 전 씨가 신 씨를 살해한 혐의와 김 씨에게 협박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말았다. 범죄 사실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구속하기는 힘들다는 것. 이후 전 씨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당국은 증거 부족 등으로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더 나은 삶을 위해 머나먼 필리핀으로 떠났다가 돌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신씨 사건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어느 쪽으로도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채 앞으로도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